안녕하세요. 빠빨님들. 이번에는 봄이 라디오로 찾아온 봄이입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봤고요. 이번에는 어리왕자라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리왕자 더 리틀 프린스 스택쥐페리가 썼고요. 이 책을 한번 이야기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장. 내가 한 번은 6살 때 원시림을 다룬 세명체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야수를 한 입에 삼킨 보아뱀에 관한 얘기였어. 여기 이 그림이 그것이야. 책이 이렇게 쓰여있더라.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산채로 먹기를 삭힌다. 그런 다음엔 소화를 위해 꿈쩍하고 잠만 자더라고. 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어. 그래서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기로 시작했지. 그게 바로 이거야. 난 이 걸작을 어른들께 보여드리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말했지. 뭐가 그리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그냥 모자가 아닌데 말이야. 아니라고.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라고. 그래서 보아뱀 안에도 그려줬더니 그제야 어른들은 이해를 하지 뭐야. 항상 이런 식이었어. 어른들은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을 봐봐. 여튼 어른들은 내게 충고하길 엉뚱한 보아뱀이나 그리지 말고 지리, 역사, 셈, 계산이나 문법의 취미를 들어봐라. 그래야 난 6살 때 이미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지. 내 첫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영 쓸모없게 되자 낙담하고 말았거든. 나의 이런 일들에 대해 어른들은 물론 관심도 없었고 말이야. 설명을 해대는 아이인 피곤하다는 투였었지.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하늘을 나는 비행사였지. 난 정말 전 세계를 달아다녔어. 우리 되니 지략도 좀 도움이 된대. 난 중국이나 애리조나 미국주 이름도 한눈에 첫 보면 알아보게 되었지. 물론 밤에 일을 때면 지략에 대한 알미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말이야. 살아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 대개 심각한 어른들이었었지. 물론 난 그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으니까. 그럼 난 그들에게도 내 그림을 보여주었지. 내 의견은 개진하지 않고 말이야. 명석해 보이는 어른들은 만났다면
나 아끼며 보관해오던 내 소중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었어. 그들이 정말로 이해할까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어. 모자군요. 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맞추며 기껏 브릿지, 카드게임의 일종, 골프, 정치, 그리고 술에 관한 얘기만 잔뜩 할 뿐이었지. 아, 그럼 어른들은 죄다 날 한민적인 사람이라 무척 기뻐하며 칭찬을 하지 뭐야? 이 장은 그래, 난 혼자 살게 되었어. 얘기 나눌 누군가도 없이 말이야.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새벽을 맞을 때까지 비행기 엔진에 뭐가 고장이 있었나 봐. 정비공도 일행도 없었기에. 처음엔 고쳐보려 혼자 애도 써보았는데, 근데 사실 마신 물도 일주일 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건 먼저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같이. 거주지로부터 1000km는 멀리 떨어진 모래사막에서 천단밥을 맞았어. 마치 바다 한가운데 외딴뗏목 위에 홀로 내둬졌지 그런 기분이더라. 근데 새벽에 뭔가 살짝 일사맞은 목소리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아. 깜짝 놀랐지 뭐야. 이렇게 말하더라. 야, 한 마리 그려주세요. 어? 뭐라고? 야, 그려달라고요. 순간 번개에 맞은 듯 난 벌떡 일어나고 말았지. 난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고 말았지. 그건 정말이지. 괴상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어? 난 후에 그 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단다. 그게 바로 이거야. 물론 내 그림은 실제 모습보다 못해. 그게 내 실수는 아니란다. 알다시피 난 6살 때 이미 어른들에 의해 화가의 꿈을 접었잖니. 그때까지 내가 그려본 거라고 닫힌 보아뱀과 열린 보아뱀이 다였으니까. 여튼 난 이 환영, 어린 왕자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았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거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고 말았지. 이 작은 친구는 나처럼 길에 잃은 것도, 그렇다고 피곤에 겨운 것도, 그렇다고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 그런 기세 일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지. 그 애는 그 어디에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니 말이야. 그것도 자그마치 1000km 떨어진 사막에서 보게 된 그런 옷차림의 아이가 전혀 아니었던 거야. 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결국 말을 거는 데 성공하고 말았지. 난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 애는 좀 더 진심 어린 얌전한 말투로 되풀이 해말하더라. 야,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신비로움이 너무도 강렬할 땐 거부지 못하는 법이었지.
주거지로부터 1000km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는 내가 그 순간만큼은 전혀 거부감 없이 호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단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지리와 역사 그리고 셈 계산과 문법만 배워왔던 걸 금세 기억해내고 애에게 약간 언짢아 하며 난 그림은 그릴 줄 모르단다 라고 말했지. 그 애가 말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난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 없었네. 순간 내가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들 중 하나가 생각났지. 그건 다친 보아뱀이었어. 이후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 아니? 보아뱀에 같이 코끼리가 아니라 아이 참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잖아요. 코끼린 또 너무 성가시고요. 제가 사는 곳은 작아서 전 양이 필요하다고요. 양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렸단다. 그 애는 이번엔 좀 주의 깊게 살피더군. 아니요? 애는 아프잖아요. 다른 애로 그려주세요. 또 그렸다네. 내 친구가 조용히 믿어주더군. 남의 결정에 너무런 그런 미술 있지 않은가. 아이 참. 얜 양이 아니잖아요. 얜 순양이라고요. 뿔이 있는. 그래서 난 이번도 조용히 그림을 그렸지. 그치만 앞서처럼 그에게 퇴짜를 당하고 말았지. 얜 너무 나이 많잖아요. 쟤 오래 살 양을 원하다고요. 그래서 인내력에 고갈을 느낀 난 엔진의 장비를 떼어내며 쓱쓱 이 그림을 날린 스케치로 그려주고 말았지. 이것을 건네며 내게 말했지.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들이 이 안에 있단다. 근데 내 어린 감시가의 눈이 환히 빛나지 않겠어? 난 무척 놀랐단다. 저게 제가 바라던 그림이에요. 애들은 풀을 많이 뜯어먹나요? 왜 그거 묻는 거니?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괜찮은 거다.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림에 고개를 푹 떨구며 그에게 말했어. 그렇게 작지도 않구만. 그 애들이 자고 있어요. 그렇게 난 어린 왕자와 알게 되었단다. 지금 1, 2장을 다 읽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읽지는 않고 5장까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 애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걸 알아차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 내가 묻는 말은 어린 왕자는 영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 그치만 난 정말이지 우연찮게도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야. 그건 무언가가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 애는 때 비행기를 처음 봤는데 참, 내 비행기를 여기에서 굳이 그리지 않겠네. 나는 내가 그리기에 좀 복잡하니까 말이야. 여튼 이리 말하더군. 이건 어떤 물건인가요? 물건이 아니란다. 나는 거지. 비행기란다. 내 비행기지. 난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뭇 자랑스럽게 말했지. 그래도 감탄하더라. 와,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응, 라며 겸손하게 말해주었지. 너무 웃겨요. 이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어찌나 웃음을 터뜨리는지 난 무척 안달이 나고 말았단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내 심각한 연식이 지금 내 거침없는 불행에 자그마한 동료심을 기울여주고 있다 생각하듯 차였거든. 그런데 그 애가 일이 덧붙이지 않겠니?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 왔다는 거죠. 어떤 별인가요? 뭔가 그의 존재에 대한 암시나 비밀 같은 게 염탐되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물었지. 그럼 난 별에서 왔다는 거니? 그치만 그 앤 내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부드럽게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 이곳하고 그리 멀리서 왔을 법하진 않나요? 그러더니 자신만의 멍상에 빠져들었고 그 후 내가 좀 전에 그려준 그 양 그림을 홀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마치 봄을 쳐다보듯 빠져들지 않겠어? 다른 별이라니? 정말 이 말에 내가 바시바니가 되어 좀 더 물어볼 요량으로 말을 더 건넸지. 보통 무슨 말일까 싶었거든. 넌 어디서 왔니, 아가야? 집은 어느 쪽이니? 내 양들은 어디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니? 생각이 잠겼던 그 애가 말했어. 밤에 지네집으로 삼긴 이 상자가 딱일 것 같아요. 그야 물론이지. 내가 얌전하게만 굶었냐. 난 낮에도 그 애들은 메어놓을 수 있는 끈도 그려주마. 덤으로 말뚝도 하나 그려주고 말이다. 그 말이 어린 왕자에게 적잖이 충격이었나 봐. 붙들어 놓는다고요? 너무 욱수 생각 아니신가요? 그지만 물건을 놓지 않음.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게 되고 그럼 그 애를 잃게 되지 않니? 이 부분에서 내 친구가 또다시 웃음보를 터뜨렸지.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이세요. 어디서 말이다. 곧장 앞으로 갈 수 있잖니.
그러자 어린 왕자가 상을 진지해져서 한마디 했지. 그건 안 중요해요. 제 집은 아주 작단 말이에요. 살짝 구슬퍼지는가 싶던 그앤 아마 일이 자빠졌던 것 같아. 곧장 가도 얼마 못 간다고요.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곧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건 어린 왕자의 별이 자그마한 집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다는 거야.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어.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이 내가 익히 알던 그 큰 별들 외에도 망원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다른 작게 별들이 존재는 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보통 그런 작은 별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천문학자들은 숫자를 붙이기는 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소해성 3이요. 어린 왕자가 온 별의 소해성 B612라고. 내가 믿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어. 이 소해성은 1999년 연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대. 그는 자신의 발견에 대해 국제천문학회에서 어마어마한 시연을 해보았지. 그치만 그가 입고 간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어. 어른들은 늘 그런 시기니까. 운이 좋게도 소해성 B612가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터키의 독재자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모두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대. 그가 모두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음 사형에 처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던 거지. 그래서 아주 거품 있는 옷을 입고서 아까 그 천문학자 1920년 다시 자신의 발견에 대해 국제천문학회에서 시연을 하게 된 거지. 그러자 모두들 그의 말을 믿게 된 거야. 내가 소해성 B612를 설명하며 굳이 숫자를 제시한 것은 모두 이들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도 좋아해. 내 친구를 소개할 때도 어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아. 절대로 말이야.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노래를 좋아하니? 나비 술집을 좋아하니? 대신 어른들은 이렇게 묻지. 그애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그의 아빠 수입은 얼마라고? 그리고 어른들은 내 친구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께 이를 말한다면 그의 집 창문엔 제라늄, 프리름 화분이 있고요. 지붕에 비둘기들이 있고요. 분홍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그럼 어른들은 그게 뭔 말인지 따져보질 않지. 그럼 우리 다시 이렇게 말해야 돼?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고 왔어요. 그럼 어른들은 외치지. 정말 멋진 친구를 사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그 애가 기쁘했던 것과 웃었다는 것과 약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약을 바랬다는 건 그 애가 존재한 명백한 증거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버스게 보이며 널 애 취급하려 들 거야? 그치만 내가 어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애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수긍하고 내게 지문 공세를 그만두는 거지. 맞아. 그들은 숫자를 좋아해. 이게 우리가 그들을 탓하바가 아니지. 이 점이 어린이들이 어른을 너그러 봐주어야 되는 부분이야. 하지만 물론 삶은 이들에게도 숫자가 재미난 요소이긴 해. 그래서 요정 이야기 같은 내 얘기의 시작도 이렇게 해보려고 해. 옛날 적에 자기 자신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는 어느 별에서 살고 있던 어린 왕자가 하루는 친구가 필요했대요. 왜냐하면 진실대 이에게 친구가 소중한 그 이상이니까. 내 책이 가볍게 읽히길 바라지 않기에 이 기억들을 되새기는 게 살짝 미안해지긴 해. 내 친구가 내가 그러주 양을 데리고 떠난 게 거의 6년 전 일이었으니까. 만약 네가 여기에서 그 애를 묘사하러 든다면 그럼 안 되지만 기억이 가물해지는 것도 사실이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 특히나 숫자만 좋아하는 어른을 이해하게 된 지금의 나에게도. 그게 내가 물감과 연필 한 박스를 산 이유이기도 해. 어렵사리 내 나이에 다시 그림에 손을 대어본 거지. 6살 때 다친 보아뱀과 연례 보아뱀은 그려본 게 다였는데도 말이야. 물론 내가 그린 초상화가 어린 왕자를 닮긴 했어. 하지만 썩 성공적인 그림은 아니었지. 한 부분을 그리고 나면 다른 부분이 맞지 않았으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면 이번에 몸집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실수를 늘 알잖아. 이 그림에선 어린 왕자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 말이야. 또는 너무 작게 그렸던가? 또는 옷 색깔을 칠하며 너무 어설프게 색을 칠했다거나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 어영부영 세부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했던 걸 망치고 마느시키지. 그치만 그 실수는 아니야. 친구에게 해명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 애를 못 그렸던 잘 그렸던 그 애는 내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알 테니 말이야. 그치만 불행히도 지금의 난 나무 상자에서 양들을 보는 방법을 몰라. 어른이 다 되었거든. 좀 더 나이 먹은 어른이 말이야.
마지막 5장입니다. 매일 난 그 별과 떠나온 이유, 여행에 대해 알게 돼. 그러다 보다 좀 더 기울이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셋째 날, 난 바오박 나무에 대해 알게 된 거야. 물론 이거 양 덕분이야. 어린 왕자가 순간 진지해져서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 진짜예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어요? 그렇단다. 진짜란다. 아, 행복해.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뭐가 그리 행복하다는 건지 나로선 도통할 수가 없었어. 그치만 어린 왕자가 이렇게도 먹더군. 그럼 바오박 나무도 먹나요? 난 어린 왕자에게 바오박 나무는 작은 나무로 볼 수 없다 라고 말해주었어. 바오박 나무는 그애처럼 큰 나무라는 거지. 코끼리를 떼거지로 데려와 옮기더라도 바오박 나무 하나를 옮기지 못할 거란 얘기도 덧붙여 주었지. 코끼리를 떼거지로 데려와 코끼리 떼거지란 말에 어린 왕자가 웃었어. 코끼리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할 거예요. 곧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덧붙였어. 바오박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 아주 작은 크기에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래, 그럼 넌 작은 바오박 나무를 먹게 하려고 양들을 데려가는 거구나. 그 애가 답하더군. 네? 들어봐요. 그가 알기 싫으면서도 나를 하여금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게 만들었어. 정말 어린 왕자의 별에선 좋은 풀과 나쁜 뿔이 있대. 그러니까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나 때가 되기만 기다린다는 거지. 그러나 기쁘게도 태양을 향해 그 수줍은 색상을 내민다는군. 무나 잠이 가진 경우 자긴 그냥 자라게 둬도 된대. 그치만 나쁜 뿔인 경우엔 발견하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대. 현재 어린 왕자의 별은 나쁜 씨앗들이 많대. 바오박 나무의 씨앗들 말이야. 별의 땅속에 잔뜩 있다는 거야. 바오박 나무가 생기고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나는 뽑을 수 없단 말도 해주었어. 그럼 그 별 전체가 그것이 파묻혀서 땅속까지 오염되고 마는 거지. 만약 그 별이 작은 별이라면 너무 크지? 바오박나무로 인해 한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만대. 그건 습관의 문제야 라며 어린 왕자가 후에 말하더군. 아침에 세수를 하고 별을 다듬어 주는 거와 같은 세심함이 필요해요. 아주 어릴 때는 둘이 무척 닮았어요. 그치만 바오박 나무가 자매와 구분되는 순간부터 정기적으로 뽑아줘야 해요. 아주 귀찮긴 하지만 무척 간단한 일이기도 해요. 언젠가 그 애는 내게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는다고. 지구별 어린이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말이야.
그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떠났대 라며 왕자가 말하더군.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 미루는 습관 안 좋거든요. 특히 바바나무 같은 경우는 대참사를 일으키죠. 어느 게으르뱅이가 별을 살았는데 작은 나무 3개를 방치했다가 그만. 그래서 어린 왕자의 간절함 덕분에 난 별을 그릴 수 있었단다. 그렇다고 여기서 도덕주의자인 체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바바나무의 교훈이 워낙 작지 않기에 또 누구든 소행성을 영위하며 그 위험에 빠져들 수 있는 법이니까. 그게 나에게만 버릇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꼭 말해주고 싶어. 어린 아이들이여, 바바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렇듯 오랜 시간 들여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던 너 자신처럼 오랜 시간 위험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보내주기 위함이다. 내가 주고 싶은 교훈은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럼 여러분은 또 궁금해겠지. 이 책의 바바나무의 그림만큼 나는 다른 그림이 없냐고. 답은 무척 간단해. 사실 다른 그림들도 그려보려 무지 애써보았지만 내가 이 바바나무를 그릴 때 가장 가까심이 들었기 때문이야. 다 읽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잘 들리시죠? 여기까지 이야기 속에서 리딩을 해보았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찍을 테고, 그리고 파팔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시 또 댓글로 통해서 커뮤니티로 주제를 만들어서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좀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게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안녕.